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엔 제15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장에서는 2월에는 탄핵하라는 촛불의 명령이 이미 나왔었지요. 그러나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를 수용할지 촉각이 곤두섰는데요. 결국 2월 탄핵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안타까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황인데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아침 특검에 또다시 재소환된 상황인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원내대표이신 노회찬 의원님 모시고 현 시국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정말 오랜만에 그래요?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한 달 전에 온 거 아니에요? 탄핵 국면 초반에. 네, 길거리에서 저희가 샌드위치 드실 때 예. 기습적으로다가 저는 뭐 늘 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회찬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카카오톡 서비스 저희가 우측 상단에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마이TV 335, 오마이TV 335로 노회찬 대표님께 응원 메시지 팍팍 쏴주시고요. 앞서 지금 계속 보고 계신 것처럼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5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표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 저도 뭐 그 추운 벌벌 떨면서 광화문에 예, 계셨어요? 함께했습니다. 예, 예, 그 어디 정의당은 늘 보면 그 광화문 저 세종문화회관 계단. 예, 예. 네. 그날 거기 있었고요. 저는 네. 또 그 약속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뭐 계속 전체를 다 구경하기 위해 가지고 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15번의 개근상을 받은 정당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당이다. 제가 첫 번째 나가서 네. 그때는 첫 번째 때는 얼떨결에 이제 연단에까지 올라가서 연설도 하고 그랬었어요. 첫날 그러니까 작년 10월 29일 날 10월 29일 날 예. 5천 명 모일 줄 알고 갔는데 2만 명 모여 있었던 그 집회. 예. 그런데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퇴진행동에서 떡까지 100일 떡을 해가지고 시민들과 나눠 먹는 예. 행사도 했었는데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대표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100일 동안 단 한 번도 폭력, 연행자 한 명도 없이 평화적으로 저는 도로가 너무 깨끗해서 그것도 좀 비정상적이에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천지창조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건 정말 단순히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단시일 내에 집결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완강하게 네. 지금 벌써 석 달 넘게 완강하게 그다음에 지속성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출하고 집약시켜 나가는 이 과정이 그리고 또 여기서 표현된 의사가 특검, 헌재, 국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어요. 헌재 특검 국회까지도 그리고 국회까지도 움직이고 있다. 그렇죠. 12월 9일 날 국회에서 네. 이 탄핵 소추안이 그 78%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네. 촛불이 없었다면 촛불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함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특검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이 네네. 새누리당까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의결 절차를 거친 것도 네. 역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그 댓글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갓 회찬. 노회찬은 명언 생산자. 노회찬 환영 합니다겠죠. 갓 회찬을 국무총리로 노회찬 의원님 동영상 맨날 찾아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노회찬 의원님 정의당 파이팅. 진실한 정치인 노회찬. 인기가 상당하십니다. 과분합니다. 예, 지금 장인버님께서도 지금 그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셨는데요. 노회찬 대표님뿐만 아니라 노유진 모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와, 오마이TV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락님께서 노 의원님 이번 대정질의 때 핵사이다 발언 통쾌 상쾌 항상 건강하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수아님께서 정의당 화이팅, 오마이 화이팅 하셨습니다.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네, 정의당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네, 네, 지금 그 6.8%, 네. 바른정당은 5.6%, 더불어민주당은 43.8%. 야권이 이렇게 리드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정치에서? 지금 대단히 드문 사례죠. 드문 사례고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로운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저는 뭐 정의당이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자연의 섭니다. 자연의 예. 섭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평균 기온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정비례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럽니다. 네. 평균 기온 올라가듯이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자연의 섭리니까. 네, 그리고 3월 달이 되면은 네. 3월 달 낮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갈 때 예. 정의당도 두 자리 숫자가 될 것이다. 3월에 정의당도 두 자리 숫자가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임진아님께서 어머 노회찬 의원님 반가워요 하셨고요. 노동부의 심혈을 기울이는 정의당 화이팅합니다. 노회찬 의원님 존경합니다. 항상 열심히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셨고요. 정용준님께서는 경기고등학교 다니실 때 친구들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견 주셨어요. 네,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동창들이 생각합니다. 참 네? 저희 동창들이 이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군요. 경기고등학교 동창생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열기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다 대단한 건데요. 이것을 폭도라고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탄핵 기각 집회에 참여해서 촛불을 폭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정신 나간 거죠. 김문수 제정신이 지사는 아니고, 정신 나갔다. 예, 그 제정신이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도 처음에는 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지금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이를테면 폭도들을 태극기의 힘으로 몰아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역 새누리당 의원들 이제 오늘 이름을 바꿉니다. 자유한국당으로. 예. 우선 제가 옮기기도 참 민망스러운데요. 폭도들을 태극기의 힘으로 몰아내야 된다.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거의 뭐 국민을 폭도라고 한 것은 거의 전두환 5.18 이 유혈 진압을 네. 연상케 하는 것이고 뭐 태극기 힘으로 몰아낸다는 말도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국기에 대한 맹세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고 했는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누가 망쳤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가 위협했는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같은 게 위협한 거 아닙니까? 네. 정의로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누가 망쳤는가. 바로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 망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태극기 앞에 맹세를 태극기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고 있는 김문수 전 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거론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태극기는 그들에게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성조기도 같이 나와요. 네. 성조기가 같이 나와요. 예, 그거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네. 예, 뭐 트럼프를 뭐 지지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 집회에 성조기가 나오는 현상,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드는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지켜줄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말 대한민국이 지킬 별 필요가 없는 정치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분법의 논리로 국민을 자꾸 가르고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현역 정치인들이 사실은 자꾸 사회 통합을 얘기를 해주고 싸움도 말려야 되는 분들이 정치인들인데 오히려 그 극단화시켜서 싸움을 대립하고 부추기는 현상. 이건 어떻게 좀 정리가 사실은 뭐 정치인도 네.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다 나갈 수 있죠. 네,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지금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는 그리고 또 광장에는 네. 한 가지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됩니다. 네. 어차피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 보고요. 예. 그러나
주로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뭐 어디 하소연할 길이 없는 시민들이 뛰쳐나오는 게 광장이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정치인들은 참여하더라도 그걸 이제 촛불도 정치인들이 주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정치인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네.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는 국민의 목소리를 광장에서 듣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국회에서 78%가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통과된 탄핵 소추 의결안을 네. 그리고 국민의 90% 이상이 퇴진이나 하야해야 된다라고 해서 통과된 이 안을 갖다가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서 네, 네. 정말 무릎 꿇고 속죄해야 되는 당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마치 이제 대통령이 억울한 꼴을 당하고 있다는 듯이 저렇게 나서는 것은 정말 이 새누리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정말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해체돼야 될 정치 세력으로 전락하였다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사실 광장에서 새누리당 해체 요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고 했지만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명진 목사가 황교안 총리 경기고등학교 동창 황교안 총리 지지율이 10% 이상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은 새누리당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제 대선을 뛰라고 요구하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또 논란을 빚었어요. 이런 역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최소한의 반성도 제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여전히 좀 지금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예, 뭐 그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로 하고 있는 얘기들이나 그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뉘우친다 하더라도 네.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고 보지만 네. 이렇게 뉘우치지조차 않고 있는 이 상황은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네. 사실 지금 대구 경북의 민심을 보더라도 네. 대구 경북에서 그 지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두 당, 바른정당은 지금 탄핵 찬성한 당이긴 한데 네. 그 두 당의 지지율을 합하면은 나머지 야당들 지지율 합한 것보다 적어요. 지금 TK에서요. 예. TK에서도 1% 차이로 네. 두 당의 그 제가 가장 최근에 그 갤럽 조사를 가지고 보니까 네. 지난주 갤럽 조사를 가지고 보니까 바른당하고 그 새누리당 합이 37%고 네. 그다음에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네. 이 세 당 합이 38%예요. 예. 이게 지금 PK로 가면은 네. 52대 25예요. 아이고. 그 야당 세 넘을 당이 수도- 52%고 예, 예. 반을 넘어섰어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 합해가지고 25%의 딱 절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심이 네. 크게 변화해 가고 있다. 아직 이 변화가 끝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역사를 무시하는 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러한 시도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압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압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TK, PK 민심, 이른바 영남 표심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그러니까 두 세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 된다. 보수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영남권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분석을 해주신 건데요. 그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좀 짚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네.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특감의 재소환에 응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영장재청구. 예, 다시 법원이 네,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섰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법원이. 네. 뭐 지난번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네. 특히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그 뇌물 수수와 관련된 조사가 더 이루어졌고 네. 그리고 또 이재용 그 부회장의 또 위증 죄가 추가가 되어서 영장이 재청구됐습니다. 네. 이미 그 위증한 것은 뭐 만천하에 지금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법원의 좀 적극적인 검토가 이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생활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영장을 기각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어요.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 예. 저는 제가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 예. 아, 이건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법인데요. 네. 이 재판부가 특히 판사나 이런 분들이 네. 법을 왜곡해서 적용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 뭐 형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거 및 생활 조건. 그럼 뭐 40평 이상에 살면은 불구속이고 아니면 뭐 전세 월세면은 구속이고 구속이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어찌 보면 주거 및 생활 환경이라는 것이 증거인멸과 도저히 무관하고 네. 그리고 생활 환경까지 이제 거론한 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네. 솔직히 생활 환경을 보면은 과거에 이병철 선대 회장이라거나 네. 이건희 회장의 과거 전과까지 감안하면은 네. 이재용 부회장은 생활 환경상 네. 이 증거인멸과 도저히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구속이 돼야 될 예. 사람인데 예. 오히려 그걸 이유로다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 자체가 법 왜곡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법 왜곡죄 관련된 토론도 열었어요. 네. 그걸 새로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법안을 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번 2월 국회에는 빠르면 2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고요. 제출을, 예. 네, 그럼 물론 현재 이 사안에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차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 주신 대로 증거인멸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안 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 가능성, 특히 위증까지 국회에 나와서 위증까지 위증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런 막강한 어떤 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이 금력과 또는 이제 로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더 일반인들보다도 더 격리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니까 풀어준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 재벌에 대해서 남은 재벌들도 전부 그런 방침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허탈해한,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걸려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뭐 죄 질로 봐서도 그렇고 네. 범죄 규모를 봐서도 그렇고 네.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왜 예. 이 경영권의 어떤 부당한 세습 예. 또 문제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은 범죄 경력도 세습되고 있어요. 범죄 경력이요. 예. 예.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왜 예. 한국에서 가장 그 대기업의 총수가 또 한국 가장 큰 부자가 예.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범죄 행위를 저질러야 되느냐. 이게 왜 단절이 안 됐느냐. 단 한 번도 구속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네요. 이병철 씨도 그렇고 이건희 씨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다른 사람 같으면 구속될 만큼의 그 주요 범죄였습니다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도 그 입건된 적은 있지만 예. 재판 받은 적도 있지만 다 불구속으로 그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사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이건희 회장이 그 대선 불법 대선 자금이라거나 이런 걸로다가 제대로 징역이라도 살았다면은 네. 아마 이건희 안 그랬죠.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이런 일에 안 나섰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범죄 세습의 단절을 위해서도 이번에 엄정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범죄 세습의 단절을 위해서도 엄정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있죠. 네. 아들은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누구의 어떤 예. 이런 뭐 이 그 범죄의 세습까지 네.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청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말씀 앞서 주신 대로 지금 광화문의 촛불이 특검 헌재 국회까지도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특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특검의 수사기간 문제가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저 대표님 네. 법사위 소속이시니까요. 야당에서는 당시 100일 수사를 전제로 했었는데 여당에서 70일, 30일로 나누자. 이렇게 해서 30일은 자동 연장되는 거다. 이런 그 협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왜 30일을 황교안 총리가 하냐 마냐 이게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 이 특검법이 당시 2개가 제출됐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함께 낸 법안이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낸 법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법안을 별도로 낸 거는 3가지 이유에서였는데 네. 예. 뭔가 하면은 그 민주당 안이 네.
민주당안이 이 특검 수사를 갖다가 70일로 하고 있어. 본 수사를. 그러면 2월 28일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걸로 부족하다. 아하. 90일로 하자. 예. 3월 20일 끝나는 안을 제가 제출했었어요. 3월 10일. 3월 20일. 3월 20일. 예. 이정미 재판관 이제 퇴임 후까지. 후까지요. 예, 예. 그다음에 연장에 있어서 민주당안은 30일 연장. 저는 30일씩 2회 연장. 아. 이게 달랐고요. 예. 결정적으로 달랐던 게 뭔가면은 연장을 하면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예. 누가 승인하느냐? 승인 누가 하냐?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민주당안은 돼 있었어요. 자기 그래서 수사인데. 제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데 네. 대통령이 이거 하는 연장을 게 승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까지 제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안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네. 연장 여부는 특검이 판단하고 네. 국회에 통보하는 걸로. 아. 그래서 사실 제 안대로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힘이 적으니까 그 민주당 안이 이제 전체 안으로 통과가 됐는데 네. 지금 남은 문제는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뭔가 하면 황교안 총리가 30일 연장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예. 지금 본조사 70일로 돼 있는 부분을 30일 연장하거나 법을 고쳐가지고 50일 연장. 강제적으로 늘리는 방법인데 네. 일단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이요. 예, 일단 새누리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폭도라고 하니까. 예, 결사적으로 온몸을 던져서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우리가 다수이긴 하지만 네. 특히 법사위에서는 새누리당을 제외하면은 5분의 3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어허. 이걸 통과시키는 게 만만치 않은 새누리당 장벽 때문에 네.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은 황교안 총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황교안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라거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거나 네. 이 태도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대정부 질의 때 참석한 황교안 총리의 답변을 놓고 보건데 네. 어떤 답변을 했냐면은 중간에 한번 특검이 기간이 끝나면 특검이란 건 원래 기간이 시한부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특검이다. 네. 그리고 특검이 끝나면 뭐 어떠한 수사는 일반 검찰로 넘기면 된다. 그리고 이 일반 검찰은 지난번에도 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훌륭히 수사를 해왔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걸로 미루어 봐서는 네. 안 하겠네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이네요. 첫 번째 특검법 법을 바꿔서 하는 문제는 야당이 제출하긴 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결국에는 이게 무의로 돌아갈 공산이 매우 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황교안 총리의 태도로 볼 때 미루어 볼 때 30일 기간 연장에 서명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2월 28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요?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출두한 이재용 네. 이 부회장의 이 조사가 네. 이제 구속영장 재청구로 이어지고 네. 그것이 만약 법원에게 받아들여지면은 네. 바로 이제 뇌물을 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공여. 그러면 예. 받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그런 이제 수사기간과 무관하게 그리고 남은 수사기간 동안 우병우 네. 민정수석에 대한 이 기소 네. 이 어떤 확 이제 뭐 구속영장이라거나 여러 가지 예. 이까지 이루어진다면은 네. 저는 빠듯하긴 하지만 2월 28일까지 수사도 의미 있는 수사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네. 두 가지 노림수가 있습니다. 아.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뭔가면은 이제 특검 연장을 갖다가 못하게 함으로써 예. 이제 수사가 매듭을 못 짓게 만들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마무리. 마무리되어서 일반 검찰로 넘어가서 이제 좀 솜방망이로 이렇게 끝나는 예. 그걸 첫 번째 노리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뭔가면은 대통령이 3월 13일 전에 헌재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네.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예. 만일 대통령이 그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면은 그 바로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고 일반인 그렇습니다.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형사 소추 불기소 예. 불소추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즉 구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려면 특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2월 28일 날 끝나게 되면은 네. 3월 초에 탄핵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예. 구속 대상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속 대상이. 그러네요. 예. 물론 일반 검찰이 다시 구속할 수는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만일 특검이 연장이 되게 되면 네. 그래서 특검이 덜 끝난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갖다 하게 되면은 네. 심판한 바로 그날이나 그 다음날 구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특검 수사를 무력하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헌재에 의해서 탄핵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대통령 구속 사태만은 막아보자. 네. 이게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두 번째 목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그런 정황들이 지금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검이 수사를 하더라도 유야무야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만큼은 막아보겠다. 네, 불구속 그렇죠.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두 가지를 그러니까 어쨌든 헌재의 탄핵은 막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일단은 헌재 탄핵도 막아보려고는 하고 있지만. 예. 뭐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뭐 대세가 아닌가. 네. 변동하기 힘든 어떤 네.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검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그리고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그 영장 재청구 두 가지 카드를 내밀면서 사실상 그 전면전을 하고 있다. 특검.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 뒤에는 국민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뒤에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그리고 새누리당이 있는 양측이 격돌하는 양상. 결국엔 대통령이 지금 국민과 싸우고 있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참. 예, 뭐 네. 그분은 뭐 거의 생애의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국민과 싸운 분이어서 예, 지금도 국민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대표님, 그 이를테면 특검 수사 기간 안에 해야 되는 많은 지금 약 한 이제 보름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다 빼버리면 28일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기간 안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인데요. 이거 이제 소송까지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봤더니 재판부는 배당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압수수색 관련해서요? 예, 뭐 이 부분은 좀 뭐 복잡한 사실 문제긴 합니다. 네. 영감 지금 지난번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제 그 불승인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걸 가지고서 이제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에 대해서 불승인에 대한 처분의 네. 효력을 정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취소하는 예. 두 가지 요구를 행정소송으로 지금 걸어놓은 상태인데 네. 일단은 뭐 약 몇 가지 한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네. 특검도 국가기관인데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즉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부에 대해서 네. 국가기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거는 소송인데 네. 국가기관이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여기서 특검은 이미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걸 들어서 가능하다 그러고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그걸 이유로다가 또 불가능하다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또 하나는 뭔가면은 그 불승인한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아. 행정처분이 아니라면은 지금 소송 특검에서 내건 거는 그 처분, 그건 처분이고 네.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네. 처분을 효력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해달라는 건데 이게 네. 처분이 아니다. 네. 그냥 그 사람들의 행위다. 행위다. 가로막는 행위다. 예,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행정 절차의 하나의 어떤 단계로서의 처분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 버리면 네. 일단 소송 자체가 이제 그 성립이 안 되는 아, 이제 소송이 성립이 안 성립이 안 되는 그럼 이제 각하 대상이 되는 예. 이제 그런 측면이 한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따져질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근데 지금 오늘 세 가지 다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 특검의 이제 조사 기간, 수사 기간 연장도 굉장히 어려운 만만치 않다는 만만치 거죠. 않은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계속 피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더 네,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죄가 입증이 됐다고 봐요. 뇌물 제외 다 입증됐다. 뇌물 이외에는 네. 예를 들면은 블랙리스트 건이라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권 남용한 부분 재벌들에게 이렇게 한 부분 다 네,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삼성 관련한 K스포츠 미르재단과 관련한 여러 가지도 다 됐어요. 네. 결국에 이건 조사를 더 할 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남은 조사가 삼성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뇌물을 갖다가 공유하고 대가를 받은 정황을 좀 더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만 네.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미 이정이 불려간 거고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원이 이제 구속하냐 안 하냐 판단이 남아 있을 뿐이지 네. 사실 특검으로서는 예, 할 일을 다 한 할 일을 할 만큼 꽤 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남은 게 뭔가 우병우라거나 여러 가지 예. 이제까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여죄들 예, 예. 뭐 고영태 그 파일에 있다거나 하는 예, 것들에 예. 대한 게 남아 있지만은 네. 굵직굵직한 거의 다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연장하지 않으면 수사가 실패한다거나 특검이 이제까지 조사한 게 값어치가 없다거나 이제 그것은 아니다. 무겁지 않다거나 이렇게 보면 저는 안 된다 봅니다. 아하, 네, 네.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확인된 것만 가지고 탄핵은 충분히 되고 형사처벌도 상당 부분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법원들도 구속을 갖다가 허용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만큼 이건 심정이 굳은 지금 상황이라는 네,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대면 조사 부분인데 네. 사실 대면 조사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다 시인할 것 같습니까? 아마 쌩쌩한 증거가 나와도 아마 부인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몰랑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게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 대면 조사는 어찌 보면은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그 수사받는 과정에서부터 그 동안의 어떤 지은 죄가 좀 죄값을 갖다 치르는 어떤 네. 징벌적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대면하지 않으면 진실을 못 밝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대면해도 거짓말할 사람이다.까지 감안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재는 죽어도 안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검찰 조사는 맞아요. 저울질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왜 그러냐? 아. 헌재는 나가면은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변호인 신문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봐서는 이번에는 이제 소추인 측 신문을 늘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 여기서는 그 어떤 부실함, 부족함, 네. 거짓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스스로 감당. 거기서 이제 거짓말하면 그냥 넘어갑니까? 다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거짓말하면 또 바로 반대 질문이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추궁이 있을 것이고 예. 거기서 제대로 대답 못하거나 잘못된 대답하거나 그 모든 상황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검찰 수사와 달리 네네. 특검 수사와 예, 달리 예, 예. 다 중인 환실에 다 드러나는 네. 거고 예. 그럼 다 기사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자기로서는 그냥 아마 자살하는 것보다 더 싫을 거예요. 예.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특검 조사마저 응하지 않을 때 네.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 죄목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떳떳하다면 왜 조사 받으면서 그 반대 진술을 그렇습니다. 할 것이지 예, 예. 그걸도 안 했느냐. 네. 그건 그만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조사는 받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헌재에서는 네. 이건 나갔다 그러면 완전히 스스로 뭐 지하 10m 이상 우물을 파고 무덤을 파는 거기 때문에 예.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스스로 무덤 파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 네. 나갈 거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은 출석을 할까요? 조사는 받을까요? 그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피의자 신문조서에 도장 찍기 싫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출석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 하고 싶겠죠. 그거는 네. 뭐 충분히 그러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안 했을 때 이제 받는 불이익이 네. 꽤 크다면은 막판에 그야말로 뭐 종료 네. 한 며칠 앞두고서 전격적으로 또 네. 받겠다 해가지고 또 막 이쪽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사실상 뇌물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입증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이게 예. 꼭 이를테면은 징벌적 대상으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는 있지만 그밖에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다 입증이 된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직권남용하고요. 네. 뇌물죄하고 네. 이 형량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형량도 다르고 네. 그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법원 판결의 어떤 경향을 네. 놓고 보자면은 직권남용은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죄를 충족시키는 요건을 법원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으로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거나 이렇게 네.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도 보더라도 네. 이게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이냐라는 거죠. 사실은 네. 아니 뭐 삼성그룹이 쓴 돈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네. 그거 쓰고 얻은 경제적 이득은 네. 그 삼성물산 합병금만 하더라도 3천억 이상의 그 대가를 얻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후계고도 확정이라는 그 이후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가치 상승까지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걸 얻어냈는데 네. 그걸 위해서 남들이 못 찾아내는 대통령의 비선이 누군가를 갖다가 집요하게 수년의 어떤 노력 끝에 찾아내고 결국에는 네. 또 그 비선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정유라는 것도 알아내고 그러니까 말에다가 집중적으로 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갖다가 네, 하는 네. 그 모든 일들이 대가를 얻기 위한 어떤 뇌물이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부분인데 네. 이것이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법이 정의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이 재판에서 네. 특검이 특히 네. 이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 전력을 쏟고 있는 네. 것은 대단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네. 최순실 씨는 특검에 의해서 기소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특수본에서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뇌물죄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직권남용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 미수 뭐 이런 걸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뇌물죄를 추가해야 되는 문제. 특히 이제 그 안종범 수석의 경우에는 그 누굽니까? 그 성형외과 네, 김영재 네. 부인한테 그 가방 받은 거 그게 이제 걸려 있는 것이고요.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삼성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은 네.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추가 기소 가능성은 좀 어떻게? 당연히 있을 당연히, 겁니다. 예. 그거는 뭐 특검 수사가 이제 예. 마무리될 때 당연히 그 추가 기소는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네. 이번에 뇌물죄는 새롭게 네. 지난번과 달리 네. 적용이 되고 또 지난번에도 이 누락된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같은 건 지난번에 다 없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추가 기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네. 주셨습니다. 지금 막판에 이른바 대통령 측 대리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영태를 중심으로 자꾸 네. 만들려고 합니다. 녹취 파일을 뭐 2,000개를 녹음 파일을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해서 이것을 증거로 채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게 초미의 쟁점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같은 시간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고영태 씨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영태, 최순실의 이른바 불륜 스캔들이 이번에 이 엄청난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다. 주요 피의 사실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전략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통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전략이? 저는 뭐 전혀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두 사람의 사생활의 관계가 무엇이든 간에 네. 이 박근혜 최순실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죄 사실이 흔들리거나 은폐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영태 뭐 파일이 2,000개 넘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음성 녹음된 파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네. 그 중에 이번에 그 범죄 소명과 관련해 가지고 의미 있는 자료로다가는 극히 일부가 검찰에 의해서 추려져서 특검에서 추려져서 2,000개가 다 넘어간 게 아니라 네. 극히 일부만 넘어갔고 또 넘어간 것 중에는 보면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과 어느 정도 강하게 연루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오늘 아침 또 경향신문은 네.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선거 결국 이 사태 막판에 네. 수사 막판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정황들이 그 근본적인 이 사건의 어떤 그 얼개를
흔드는 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판을 교란시키려고 한다고 보세요? 예, 뭐 최후의 발악이죠. 최후의 발악이다. 네, 어떻게 됐든 여론을 좀 그러니까 반전, 여론의 반전을 위한 시도다. 반전의 가능성이 있어서 시도한다기보다는 예, 점점 이제 그 기정사실로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 상황에 네, 대한 어떤 두려움, 네. 뭐 이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뭐 쓸모 있든 없든 네. 뭐 그 갖가지 저항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쓸모가 있든 없든 뭐라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대통령이 지시했고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그거는 안종범 수석을 비롯한 네, 관계자들로부터 다 증빙이 된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번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데는 일종의 내부 고발처럼 네, 사실 당사자가 고발한 건 아니지만은 네,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남긴 메모라거나 네, 또는 정호성이 이렇게 자기 업무 수행을 위해서 녹음해둔 네. 대통령의 목소리라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안종범 수석이 역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꼼꼼히 메모 일지처럼 메모해둔 예. 그 수십 건의 어떤 그런 분량 그 예. 분량의 어떤 수첩들이 39건이나 나왔어요. 예 마치 내부 고발하듯이 내부 고발한 건 아닌데도 네. 보고 내부자의 고발처럼 네, 그 증거가 되어서 예. 이 사태를 갖다가 지금 어떤 확인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울 수 없는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검찰의 주장대로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2월 말에 해야 된다라는 게 광장의 주장이었는데요. 2월 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3월 초에는 탄핵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은 나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일찍이 3월 9일 될 거라고 얘기. 3월 9일. 예, 오후 2시. 아, 3월 9일 오후 2시. 예. 시간까지 시간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3월 9일 오후 2시. 여러분 적어두세요. 노회찬 대표께서 3월 9일 오후 2시 선고가 나온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왜냐면은 뭐 그 전에 될 수도 있지만은 네. 뭐 그 전에 되면 또 저 사람들이 그 뭐 변호인 일괄 사퇴를 한다거나 또 다른 어떤 지연 전술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헌재에서 그것까지도 내다보고 판결 일자라거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감안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만에 하나 이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거나 등으로 해서 네. 3월 9일 이루어지지 않고 네. 3월 16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3월 16일 이루어지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참여한 판결로 네. 3월 발표는 3월 16일 발표되는 3월 그렇죠 16일 날 발표되는 네. 그런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하. 그거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어차피 8인 재판으로 일단은 간주되는 재판 결과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그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 평의 판결에 참여해서 결정문 작성에 서명을 해둔 것이라면 네. 3월 16일 날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그것은 8인이 네. 재판한 결과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다. 네, 네. 3월 16일 9일 아니면 16일 오후 네. 2시입니까? 오후 2시입니다. 왜 오후 2시입니까? 늘 이제 헌재 판결이 목요일 날 네. 오후 2시에 아, 보통 열리기 때문에 네. 그런 전례에 비춰봐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후 2시. 저희가 오후 2시 생방송 카메라를 헌법재판소에 대기시켜 놓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검이 굉장히 많이 성과를 냈죠. 네. 수사 성과를 냈지만 이렇게 그 불이한 사실들이 전부 다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탄핵 기각 집회에 지난주, 저지난주, 지지난주 굉장히 집회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할배들이라고 표현을 좀 하긴 하는데요. 그 물론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돈을 받고 나오는 분들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를테면은 그 권력을 지켜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선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번에 사태는 단순히 그 뭐 보수 진보로 나눌 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꽤 많아 보이지만 네.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은 전부 다 촛불 들고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전히 최소한 80%의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진다 보고 있고 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10% 남짓합니다. 사실은 10% 남짓한 사람들이 초반에는 네. 그분들도 굉장한 충격이었죠. 사실은 네. 충격이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그 지금 나오는 것이지 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 10% 중에 네. 극히 일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좀 이제 늘어난 네.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나면서 네. 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지. 네. 그게 왠가하면 여론조사로는 지금 아무 변동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남녀든 아니면은 좌우든 네. 보수 진보든 영남 호남이든 무엇으로 여야든 무엇으로 나누더라도 이 8대 2라는 등식은 성립이 안 돼요. 8대 2. 예, 지금 8대 2로 나뉘어져 있는 이거는 국민 대다수가 절대 다수가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태극기 들고 나오는 이분들이 향후 보수의 구심이 안 될 거예요. 아. 예, 그렇게 향후 보지 보수- 않습니다. 여기는 어찌 보면 이제 도태되어가는 낡은 수구 세력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만일 역사가 발전한다면 보수는 네. 새롭게 재편되면서 네. 이런 일에서 얻은 여러 가지 상처라거나 예. 이런 그 오명을 갖다가 일단은 벗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고 갈 수는 없을 거라는 네, 거죠. 네, 네. 그걸 버려야 자기들도 사니까. 네. 그리고 제대로 된 보수를 세우기 위해서도 버리고 싶어 할 테니까 이른바 청산과 단절. 네. 한편으로는 이 박근혜류의 그런 낡은 세력들과 청산과 단절을 해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 꽤 있는 보수들, 네. 이 보수들을 좀 새로운 네. 건강한 어떤 중심으로 다시 규합시키려는 네. 그런 시도가 저는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봐요. 물론 바른정당도 그런 시도의 하나인데 네. 저 정당이 힘있게 그걸 성공할 것인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바른정당이 실패하더라도 저는 저런 시도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리라고 보여져요. 이제 누가 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 세력을 규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선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불가능해서 다만 워낙 완강하게 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점거해 온 어떤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마 청산 과정에서의 어떤 파열음, 네. 저항이나 뭐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예. 태극기 집회로 나온 게 아닌가 보여요. 그렇군요. 아, 청산과 단절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지금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집회에 나오는 것일 뿐,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보수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다시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요. 이제 이른바 반기문 현상으로 막 모이던 보수가 다시 흩어지면서 새누리당에는 또 변화가 없고 또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의원 수는 더 많지만 정의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은 뭐 이런 건데 이를테면 보수가 재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나물의 그 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예, 물론 저는 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힘있게 네. 재단장, 네. 이제 재규합하고 이렇게 리모델링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동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보수의 장기적 침체 그리고 현재 그 야권이 한 20-30년 집권하는 네.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만 아, 네. 뭐 그런 상황도 오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네.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예를 들면은 문재인 후보도 그렇지만 특히 안희정 후보나 이런 사람들 네. 지지층을 보면은 네. 당은 바른정당 지지하고 후보는 안희정 지지한다거나 아, 이쪽으로도 그러면서- 많이 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중도 보수. 근데 예. 그 사람들이 아마 보수적인 어떤 성향은 계속 유지해 나갈 거예요. 예. 견제해 나갈 것이지만은 네. 자기들 쪽에 워낙에 네. 지지할 만한 어떤 예. 주자가 없다 보니까 이쪽 주자까지도 안철수
후보랑 등등의 예. 후보들에게도 오는 거죠. 예.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제대로 된 예. 힘 있는 예. 또 가능성 있는 주자가 나오면 또 글로 또 모이겠죠. 네. 근데 이번 대선에는 그런 주자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보수의 깃발을 들고 보수 단일 후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안희정 후보로 몰릴까요? 일단은 아니요 그 유승민 후보한테도 가는 거죠. 네. 아마 안 후보에게만 다 모인다는 뜻은 아니고 네. 그 바른정당 정당 지지한다고 한 사람들이 네. 후보를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네. 표를 보니까 네. 그 야권 후보들에게도 꽤 와 있더라. 와 있더라. 예. 보여지는 그렇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제일 앞에 정당 지지율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40%가 넘어요. 선거 때도 아닌데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선거 때도 아닌데 40%를 넘는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역사상. 그리고 진보 정당들 특히 야당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회 안에서 개혁 입법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이런 점은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현 상황은 네. 대통령 후보들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다. 예. 아. 지금 각 대통령 후보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지율은 대통령 후보의 활동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는 점을 잊으면은 큰 코 다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지지율은 뭔가면은 헌재와 특검의 활동에 대한 헌재 특검. 반향이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요즘에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은 헌재와 특검이 쏟아내는 뉴스를 주로 접하고 네. 해가 진 뒤에는 주로 대선 후보들이 예. 내놓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예. 주로 지금 야권의 높은 지지율은 헌재 특검의 그 결과를 보면서 그래 이번은 정권 교체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제일 높은 당과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쏠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이 특별히 다른 후보들 거보다 대단히 나아서 모이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특검이 끝나고 헌재가 끝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도 대선 후보들이 보일 거예요. 네. 그러면 훨씬 더 냉철하게 네. 정책적 어떤 이 우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게 따져지기 때문에 네.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각 정당들도 너무 이 상황에 좀 도취되어 있다. 아. 이 상황이 일단은 박근혜부터 탄핵시키자 네.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네. 박근혜 탄핵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탄핵에만 매달려 있고, 네. 예, 탄핵은 또 헌재가 하는 거니까 네. 거기만 이렇게 매달려 있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안심하고 대선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광장의 그 국민들이 촛불이 어떤 한국 사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하는데 네. 그렇게 성의를 다 다하고 있느냐, 정말 모든 노력을 다 쏟고 있느냐. 네. 제가 국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냥 새누리가 반대는 게 안 된다. 막 그런 식이라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9일 탄핵이라서 국회가 멈춰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국회가 입이 10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2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이제 대정부 질의가 끝나고 네. 이번 주부터 이제 상임위원회와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이 법안 처리에 네. 있어서 정말 몇 가지는 확실하게 좀 해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예를 들면은 공수처 네. 도입이라거나 예. 또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또 재벌 체제로부터 기인한 네. 것이 사실이고 또 이미 좋은 법 개정안들이 상법 개정안들이 나와 있어요. 예. 여러 당에서 여러 의원들에서 예.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네. 그래서 뭔가 이 촛불의 요구하는 어떤 그 국민적 요구가 국회에서도 진전을 보이는 네. 그런 걸 만들어 2월 국회에 내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은 네. 참 암담한 거죠. 그냥 대통령 한 명 물러나고 최순실 한 명 그냥 감옥에 징역 살고 이게 촛불이 과연 요구한 전부 다냐? 네. 전혀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 많은 시청자들께서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정확하세요. 김수진님께서 대표님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 의원님 늘 바른 길 가시는 거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을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지금 그 카카오톡으로도 굉장히 많은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요. 성안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회찬 의원님 화이팅. 지난번에 물었는데 답을 못 들었어요. 조기 대선이 되면 해외 부재자 투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조기 대선이 되면 해외 부재자 투표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최대한 그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군요. 제도적 절차가 남아 예, 그게 있다는 그게 국회 본회의 통과된 건 아닌데 네. 지금 그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를 그래요?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달 말에 있는 그 2월 23일인가요? 예, 그렇죠. 그때 그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예. 예,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뉴저지에서 저희 방송 프로그램 네. 함께 해주시는 분이고요. 이본님께서는 노회찬 의원님 뵈면 지단? 예. 지단이 생각나요. 핵사이다, 네. 천연사이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레이첼 팡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장 기자님, 노 의원님, 오스트리아 비엔나. 입니다. 비엔나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유. 이 먼 곳에서도 촛불을 들고 모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촛불의 힘을 폄하하는 사람들을 박살내주세요. 박살내주세요. 파이팅! 이렇게 외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길님께서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뉴욕 베이사이드입니다. 검은 안경 낀 분들 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 75세 월남전에 참석한 재향군인입니다. 화이팅! 오마이TV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뉴욕 베이사이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최영길님, 올해 연세가 75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방송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글로벌 뉴스네. 글로벌 뉴스입니다. 네. 정영주님, 아까 경기고등학교 친구 관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폭도라, 진짜 폭도가 뭔지 경험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이렇게 비판 말씀 주셨습니다. 오마이 권님께서 이재용 구속수사 이번엔 완수하자 특검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셨고요. 그리고 이선영님께서는 나도 박살의표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오는 야당에 대한 지지율은 헌재와 특검에 대한 반영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신 게 저희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특검하고 헌재 매일 오후 2시에 저희가 특검 브리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률이 가장 뜨겁습니다. 예. 그냥 그 카메라만 되고 이규철 특검보하고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을 보도하는 건데요. 그게 가장 뜨겁고요. 오히려 대선 주자들 프로그램 트는 것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렇습니다. 주신 게 너무 정확한 건데 이 국면이 끝나면 대선 국면이 바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대선이 열리는데 이번에 구도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끼리 싸우는 구도가 될 텐데 아마 다야 후보가 예. 전선을 만드는 네.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정권 교체냐, 국민의 얼굴을 닮은 정권 교체냐, 그냥 대통령 얼굴 하나만 바뀌는 정권 교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십니다. 그렇죠. 컨텐츠. 예, 저는 후보들이 네. 탄핵 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네. 이 촛불의 어떤 열매를 누가 따먹느냐로 이 게임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 특히 촛불 광장에 모였던 국민들은 네. 촛불의 성과를 공짜로 가져가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확실히 보여질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구도라거나 또는 어떤 특정 정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가장 쉽게 공짜로 가져가는 일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네. 일이 실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세로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고 네. 보고 오히려 처절하게 네. 촛불 광장에서 이렇게 분출되어 온 이 국민들의 요구를 갖다가 내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제대로 반영하겠다라는 네. 그런 어떤 이 준비, 능력, 결기를 갖다가 보여주는 후보가 네. 올개간을 쓰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게 또 정의이죠.
맞습니다. 준비된 후보, 능력이 있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촛불의 요구를 가장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도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약속을 많이 했거든요. 경제민주화도 얘기했고,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도 소개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부터 안 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공약 이행률이 예. 제일 낮아서 뭐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 공약을 제가 이행하겠다고 진박선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번에 되는 분은 이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또 다른 국민적 배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걸 공약한다 해서 더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기본소득을 갖다가 한쪽에서 50만 원 나는 100만 원. 그러면 그거 더 좋은 거냐?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 공약 남발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복지 감별법. 네. 예. 이 대선 후보 감별법 중에 하나가 복지 감별법인데 네. 네. 일단 복지만 얘기하는 후보는 뽑지 말 것. 예.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복지만 주장하는 후보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예. 뭘 해야 되냐? 복지를 얘기하면서도 노동을 얘기하는. 노동. 예. 그래서 복지란 것은 2차 분배인데 예. 2차 분배 이 복지 정책으로서 내가 힘든 거 다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니와 네. 그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는 거고 네.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덜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네. 그래서 노동 문제 해결을 통해서 노동 시장 정책 등을 통해서 소득 격차가 적게 나도록 하고 그래도 벌어지지 않는 네. 그 메꿔지지 않는 소득 격차는 복지로서 메꾸겠다. 네. 복지를 차선의 방법으로 채택하는 네. 이런 후보를 좀 주목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복지를 차선, 노동 중심성, 노동 존중 대한민국이 돼야 네. 된다.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테면 소득 격차를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내는 후보가 진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통해서 예. 땀 흘려서 자기가 소득이 좀 많아져야 네, 먹고 사는데 좋은 것이지 네, 네, 실업자가 막 늘어나는데 그걸 네. 방치해 둔 채 네, 네. 실업 수당만 올리겠다. 네. 그거는 옳지 그거는 않죠. 이제 복지만으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네. 바람직하지도 않은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 복지만 얘기한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복지와 노동을 네. 다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는 네, 네. 그런 후보들에게 귀를 기울일 것. 복지와 노동을 다 같이 얘기하는 가만 있어봐 누구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연정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안희정 충남지사가 꺼낸 일종의 의제인데요. 정치권 안에서는 갑론을박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하고 대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중도 보수층에서는 보수가 탄핵당하지 않은 거니까 박근혜 권력이 나가면 나머지 세력하고는 손잡고 협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협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그 일반 원칙으로서는 네. 대연정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대연정 안 한다. 네. 이거는 좀 갑갑한 노릇이죠. 네. 필요하다면 특수한 경우에 대연정도 할 수 있다. 대연정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다만 지금 시기에 새누리당하고 대연정이 필요하냐 가능하냐 필요하지도 않거니와 가능하지도 않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시기에 새누리당과 대연정을 꺼내는 것은 잘못되었다. 안 받아들인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니 뭐 정치란 건 하다 보면 대연정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새누리당과 대연정 안 하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협치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협치라면 지금은 사실은 국회 보십시오. 네. 국회가 대연정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지금 어느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은 네. 정의당 빼고 네. 정의당은 반대도 막 통과되지만 원내 교수단체 당들 네. 네 당이 있는데 네. 그 네 당 중 어느 한 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면 아무것도 통과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특검법 연장도 네. 새누리당 하나 반대하니까 안 되잖아요. 18세 새누리당 하나 반대하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새누리당까지 동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대연정이잖아요. 네. 지금 국회가 대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예. 근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냐? 네. 그럼 향후에 들어설 정권이 네. 이번 조기 대선으로 들어설 정권이 지금 국회 운영하듯이 할 거냐? 네. 18세도 뭐든 새누리당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국정 운영할 거냐? 예. 저는 그건 그건 안 아니라고. 되는,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보죠. 예. 그런 예. 점에서 예. 지금 들어서는
향후에 네. 전혀 다른 상황에서 네. 또 당들 구성이 다 다를 때 네. 대연정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일반론이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본다면은 대연정 2번은 아니다. 그건 분명히 하자. 네. 저는 그런 뜻입니다. 대연정 2번은 아니다. 그것은 좀 분명히 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 되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되는 게 없는 거죠. 예. 자칫 잘못하면은 예. 그리고 대연정이라는 거는 이 연정이라는 건 주고받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새연정까지 아니 이제 누가 되더라도 요소해야 된대. 그렇죠. 네, 요소해야 그렇죠. 되죠. 근데 자기 당만 생각하면 요소해야 되지만은 다른 당까지 이렇게 네. 새누리당 빼는 나머지 당 예. 하고 연정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네. 요소야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치라는 건 거래이기 때문에 그럼 새누리당과 협치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에 우리가 뭘 줄 거냐? 네. 박근혜 불구속을 줄 거냐? 도대체 뭘 줄 거냐? 예. 새누리당 사면을 줄 거냐? 김진태 석방을 줄 거냐? 예. 뭘 줄 거냐라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줄 게 별로 없다. 새누리당에 새누리당에 줄 게 없다. 예, 몽둥이밖에 없다. 새누리에 줄 것은 몽둥이밖에 없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끝내지 못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그리고 또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질문 막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만 조금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맘님께서 여기는 워싱턴 근처 버지니아입니다. 멀리서 항상 응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들 너무 많으세요. 노회찬 의원님 국회 연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며칠 전 땡땡땡 이렇게 주셨습니다. 주로 이 카카오톡 서비스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거 시작한 지 며칠이 안 됐거든요. 그래요? 네,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했는데 지금 6일째 이 서비스를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해외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테레사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시드니에서 친구 추가했습니다. 팟짱과 함께 촛불 중계 1차 때부터 감사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 주고 계십니다. 정우상님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계신 분이라면요. 예. 대통령이 탄핵된 건 비상시국이지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개혁 법안들 직권상정을 미루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예,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다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면 직권상정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국회 선진화법이 네. 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좀 이렇게 소수파의 어떤 그런 이제 점거 농성 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네. 그 민의를 대변하는 다수의 의사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즉 네. 만장일치에 이르지 않으면은 다수 힘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 민주주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저는 네. 손을 좀 봐야 되는 지금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이제 그 소수파들이 인권과 뭐 법치 이런 거를 네.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일종의 소수파의 점거농성 으로 새누리당이 모든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의 진도도 나갈 수가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설득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일종의 견인해내는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예, 뭐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예.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총선이 언제죠?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3년이나 더 남은 거죠? 예, 큰일입니다. 3년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일종의 이제 국회 발목 잡기 같은 것도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예, 이게 참 걱정이라는 말씀도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오늘 무려 68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저희가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청주에 사는 시민께서 저희한테 그 편지를 한 통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 읽기는 어렵고요.
사실 그동안 거들떠도 안 보던 오마이뉴스를 볼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본 게 저를 많이 바꾸어 누웠습니다. 본인 스스로 보수 노선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데요.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건 박근혜에게 돌아서신 많은 중도 보수층 국민들에게 더욱 보여줘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께서 미국이 한국의 유엔사 9개국의 다자협정을 요구한다라는 동영상 같은 것, 저는 이거 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진보 보수 사이에 또 이런 예민하고 헷갈리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좌좀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좌좀. 예, 제가 좌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여쭤봤더니 좌빨 좀비, 좌파비야 이 일베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층에 계시는 분인데 오마이 TV를 보면서 상당히 시각 교정이 많이 되었다,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저희들에게 직접 제작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중도 보수층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진보 노선이거든요. 열린 진보를 지향하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와 많이 함께 이게 좀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생각도 많이 변화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정의당 의원님 말씀, 김종대 의원님 말씀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환영합니다. 네, 얘기입니다. 끝으로 대표님 저희 보셨죠? 전 세계 시청자분들, 전국의 시청자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죠? 잘 안 믿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뭐 이런 분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제가 이렇게 날마다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디지만 봄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봄을 맞을 준비를 마음의 준비부터 또 정신적인 준비, 물질적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봄은 민주주의 봄입니다. 1987년 이래로 30년 만에 다시 찾아오는 이 민주주의 봄이 지난 30년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촛불광장에 모여진 민심을 법률로 만들고 헌법에 반영하고 정책으로 전환시켜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우리 국민들의 참여가 가장 소중한 원동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석 달 사이에 이만큼이라도 우리 사회가 조금 발전의 가능성을 보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힘든 과정에서 모아낸 의지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과 늘 함께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늘 관심을 갖고서 정의당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6.8%. 네. 네, 기온이 오르는 만큼 정의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자연의 섭니다. 네, 자연의 섭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좀 진보 정당이 더욱더 더 많은 후원, 국민적 후원,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방송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끝내야 되는데 계속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또 프랑스 파리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뉴욕에서 지금 많은 시드니에서 많은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제가 끝난 다음에 노회찬 대표님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